서울의 겨울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로 시작되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길에서 강지우는 숨을 고르며 달렸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다. 멈추면 죽는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되뇌었다. 알파들이 지배하는 이 도시에서 베타로 태어난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정체를 숨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지우는 서울의 번화가, 강남의 네온사인 아래에서 잠시 멈췄다. 거대한 빌딩들은 알파들의 권력을 상징하듯 하늘을 찔렀고 거리엔 그들의 냄새가 진동했다. 알파, 베타, 오메가 기계층 사회에서 베타는 그저 평범한 존재였다. 하지만 지훈에게 평범함은 사치였다. 그녀는 베타로 태어났지만 알파처럼 강렬한 기운을 가진 여성이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 10년을 싸워왔다. 지훈아, 괜찮아. 한서연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서연은 지훈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22세의 서연은 부드러운 갈색 머리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오메가로 태어난 여성이었다. 그녀는 알파들의 세계에서 늘 억눌려 살아왔지만 지훈을 만난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달라졌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지훈은 서연의 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사랑했지만 이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알파들은 오메가를 소유물처럼 여겼고 베타인 지훈이 오메가인 서연과 함께하는 것은 금기였다. 게다가 지훈은 자신의 강렬한 기운 때문에 알파로 오해받을까 봐 늘 조심해야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3년 전 한서연이 알파 기업의 비서로 일하며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지훈은 그때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서연은 매일 아침 그 카페로 출근길에 들렀고 지훈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에 끌렸다. 커피 한 잔, 제발요. 서연은 늘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지훈은 그녀의 미소에 점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곧 위험에 빠졌다. 서연의 상사, 알파인 최민혁은 그녀를 집착적으로 쫓았다. 민혁은 전형적인 알파였다. 30대 초반, 잘생긴 외모와 카리스마, 그리고 오메가를 통제하려는 본능. 그는 서연이 지훈과 가까워지는 것을 눈치채고 분노했다. 너 같은 오메가가 감히 베타 따위와.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훈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더욱 철저히 숨겼다. 그녀는 알파처럼 행동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내면엔 알파 못지않은 힘이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강렬한 기운을 억눌러왔다. 부모님조차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고 넌 베타인데 왜 이렇게 강해? 라며 혼란스러워했다. 지훈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살아남고 싶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 싶었다. 오메가로 태어난 그녀는 사회에서 늘 약자로 취급받았다. 그녀는 알파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고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지훈을 만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꿈꿨다. 내가 오메가라도 내 마음은 내 거야. 서연은 지훈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날 밤 지훈과 서연은 강남의 한 허름한 여관에서 만났다. 지훈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이거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서류에는 새로운 신분증과 비밀리에 운영되는 베타 보호단체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돕는 대가는 컸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야 했고 알파들의 감시를 피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가자, 지훈아.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최민혁이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손에는 서연의 소지품이 들려 있었다. 너희가 어디로 도망갈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서연을 뒤로 밀치며 민혁과 마주했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 터질 듯 뛰었다. 그녀는 베타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나고 있었다. 서연이를 건드리면 너라도 용서하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혁은 비웃으며 다가왔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베타 주제에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지훈은 그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 그녀의 힘은 알파조차 당황하게 만들었다. 민혁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흥미롭군. 넌 정말 베타가 맞나? 그 순간 지훈은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서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녀와 서연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을 터였다. 지훈은 민혁의 팔을 놓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 서연이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혁은 잠시 그녀를 노려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알파의 것인데. 서연은 지훈의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재킷을 잡았다. 지훈아, 제발 그냥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알았다. 도망친다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혁 같은 알파들은 결코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민혁은 서연을 힐끗 보며 말했다. 서연, 너도 알잖아. 오메가는 알파 곁에 있어야 안전해. 저런 베타와 어울리다간 너만 다쳐.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있든 그건 내 선택이야. 그 말에 민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며 지훈을 노려보았다. 너 정말 베타 맞아? 그 힘, 그 눈빛 뭔가 이상해. 지훈은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지켜야 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든 힘은 베타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순간 여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민혁이 씩 웃으며 말했다.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 불법 신분증을 소지한 베타가 여기 있다고.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문을 향해 달렸다. 가, 서연아. 두 사람은 눈 덮인 골목으로 뛰쳐나갔다. 서울의 밤은 차갑고 잔인했다. 골목 끝에서 경찰차의 불빛이 번쩍였고 지훈은 서연을 이끌며 좁은 샛길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신분증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이제 그것마저 위험에 빠졌다. 지훈아, 우리 이제 어떻게?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지킬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서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웠다. 그들은 한강 근처의 작은 창고로 숨어들었다. 창고 안은 춥고 어두웠지만 잠시나마 안전했다. 지훈은 서연을 벽에 기대게 하며 숨을 골랐다. 서연아, 내가 사실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너무 큰 위험을 동반했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뭔지 알아. 너 보통 베타가 아니지? 나도 느꼈어. 내가 나를 지킬 때마다 그 힘 알파 같았어. 지훈은 놀라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그리고 난 너를 믿어. 내가 누구든 난 너를 사랑해. 그 말에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서연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고 민혁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여기 있었군.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서연을 뒤로 밀치며 싸울 준비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이를 악물며 자신의 내면에 잠든 힘을 끌어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알파조차 압도했다. 너희가 서연이를 건드리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혁의 부하들은 당황했지만 곧 그들은 무기를 꺼내 들었다. 지훈은 서연을 보호하며 그들과 맞섰다. 그녀의 몸은 베타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정신과 힘은 그 이상이었다. 싸움은 치열했고 지훈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 순간 서연이 외쳤다. 지훈아, 멈춰. 너 다쳐.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 했다. 싸움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지훈은 민혁의 부하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며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주먹은 빠르고 강렬했고 그녀의 몸은 마치 알파처럼 민첩했다. 부하들 중 하나가 지훈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단번에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연은 겁에 질린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제발. 서연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하지만 지훈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와 두려움을 모두 쏟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베타로 태어났지만 이 순간 그녀는 알파 이상의 존재였다. 마침내 부하들 중 마지막 한 명이 쓰러지자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넌 너무 무모해. 지훈은 미소 지으며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너만 괜찮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창고 밖에서 다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이번엔 민혁이 직접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경찰 몇 명이 함께였다. 강지윤, 한서연.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민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서연, 마지막 기회야. 나한테 돌아와. 그러면 이 모든 걸 잊어줄게. 서연은 지훈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절대 안 돌아가. 내 곁엔 지훈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이를 악물며 지훈을 향해 다가왔다. 내가 뭔데 감히 오메가를 탐내? 지훈은 민혁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난 베타야. 하지만 너 같은 알파들보다 더 강해. 이 그녀의 말은 민혁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그럼 어디 한번 보여줘. 민혁이 손짓하자 경찰들이 지훈과 서연을 둘러쌌다. 지훈은 서연을 뒤로 밀치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시간 벌게. 도망쳐.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너 혼자 두고 안 갈 거야? 그 순간 지훈은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내 싸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창고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30대 후반의 한국 여성, 김혜진이었다.
혜진은 베타 보호 단체의 리더로 지훈과 서연을 돕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민혁과 경찰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 사람들 우리 단체가 보호하고 있어? 건드리면 후회할 거야. 민혁은 혜진을 보며 비웃었다. 너희 따위가 뭘 할 수 있는데? 혜진은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건 법적 문서야. 지훈과 서연은 우리 단체의 보호 아래 있어? 그리고 너, 최민혁 내가 오메가를 괴롭힌 증거도 이미 확보했지.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혜진의 등장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경찰들은 민혁을 제지하며 혜진의 서류를 확인했다. 지훈과 서연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민혁 같은 알파들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혜진은 지훈과 서연을 데리고 창고를 빠져나갔다. 그들은 혜진의 차에 올라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혜진은 말했다. 너희 둘,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해. 알파들은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말해줘.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우선 너희 정체를 완전히 바꿔야 해. 그리고 지훈, 내 힘을 숨길 수는 없어. 그걸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해. 지훈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베타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알파를 뛰어넘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힘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다. 혜진의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로 들어섰다. 눈이 쌓인 들판과 낮은 집들이 보이는 이곳은 도시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지훈과 서연은 차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알파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혜진은 차를 세우며 말했다. 여기가 우리 단체의 안전가옥이야.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해. 그녀는 지훈과 서연을 작은 집으로 안내했다. 집 안은 소박했지만 따뜻했고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그들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여기서 뭘 해야 하는 거지? 지훈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이 묻어 있었다. 혜진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우선 너희 새로운 신분을 준비할 거야. 그리고 지훈, 너의 힘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해. 지훈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두려웠다. 베타로 태어났지만 알파처럼 강한 그녀의 존재는 이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았다. 내가 알파처럼 행동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너는 알파가 아니야, 지훈. 하지만 너는 베타 이상의 존재야. 그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게 너와 서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난 너를 믿어, 지훈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너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서연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며칠 동안 지훈과 서연은 안전가옥에서 새로운 신분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다. 혜진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 지훈은 이제 디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연은 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신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민혁은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고 알파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들의 사랑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어느 날 밤, 혜진은 지훈과 서연을 불러 모았다. 민혁이 너희 행방을 알아내려고 움직이고 있어? 그는 알파 연합의 도움을 받고 있어. 그녀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알파 연합은 이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다.
그들은 알파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베타와 오메가를 억압했고 지훈과 서연 같은 존재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해?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너희가 직접 싸워야 해. 민혁과 알파 연합을 상대로. 하지만 그건 너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 단체가 너희를 도울 거야. 혜진은 지훈에게 작은 USB를 건넸다. 여기에 민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 그가 오메가를 강제로 통제하고 베타들을 억압한 기록이야.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알파 연합도 흔들릴 거야. 지훈은 USB를 손에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 싸움은 단순히 그녀와 서연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건 알파들이 지배하는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날 밤, 지훈과 서연은 벽난로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아, 무서워? 서연이 물었다. 지훈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응, 무서워.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들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받아들이고 서연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며칠 후, 지훈과 서연은 혜진의 지시에 따라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의 새로운 신분은 완벽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했다. 혜진은 그들을 언론사와 연결해 주었다. USB에 담긴 증거를 공개하면 민혁과 알파 연합의 부패가 세상에 드러날 터였다. 하지만 그 과정은 위험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서연과 함께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 계획을 논의했다. 이거 공개하면 우리도 위험해질 거야, 의 지훈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이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 베타와 오메가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대화는 진지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만 곁에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지훈아. 그들은 언론사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혜진의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 지훈은 자신의 힘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베타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알파를 뛰어넘는 힘이 있었다. 혜진은 그녀에게 말했다. 너의 힘은 저주가 아니야? 그건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기야. 훈련 중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강한 기운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부모님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는 늘 외로웠다. 하지만 서연을 만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한편 민혁은 그들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알파 연합의 지원을 받아 지훈과 서연을 추적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고 지훈을 단순한 방해꾼으로 보았다. 하지만 지훈의 힘이 점점 드러나자 그는 그녀를 진정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훈과 서연은 언론사 기자와 비밀리에 만났다. 기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USB를 확인한 뒤 충격에 빠졌다. 이건 엄청난 폭로야. 하지만 공개하면 너희도 위험해질 거야. 이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각오했어요. 이건 우리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내일 아침 이걸 전국에 공개하게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민혁의 부하들에게 도청되고 있었다. 민혁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지훈과 서연을 납치해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그날 밤 지훈과 서연은 안전가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습격을 받았다. 민혁의 부하들이 그들을 둘러쌌고 지훈은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끌어냈다. 그녀는 서연을 보호하며 싸웠지만 이번엔 적들이 너무 많았다. 결국 지훈은 부하들 중 한 명에게 제압당했고 서연은 민혁에게 끌려갔다. 지훈아, 서연의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다. 지훈은 이를 악물며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서연이를 돌려줘. 그녀는 민혁을 향해 소리쳤다. 민혁은 서연의 팔을 잡으며 비웃었다. 너 같은 베타가 뭘 할 수 있지? 서연은 내 거야. 그의 말에 지훈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내 민혁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주먹은 강렬했고 그녀의 기운은 민혁조차 압도했다. 하지만 민혁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지훈을 제압하기 위해 알파 연합의 최정예 부대를 불렀다. 지훈은 혼자서 그들을 상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쓰러지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미안해 서연아. 그 순간 혜진과 단체의 멤버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지훈과 서연을 구하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었다. 혼란 속에서 지훈은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서연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부패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 싸움은 치열했다. 혜진과 단체 멤버들은 민혁의 부대와 맞서며 지훈과 서연을 구하려 했다. 지훈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서연을 구하기 위해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고 그녀의 내면에 잠든 힘은 점점 더 강해졌다. 지훈아, 조심해. 혜진이 외쳤다. 그녀는 민혁의 부하들 중 한 명을 쓰러뜨리며 지훈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저쪽에 있어? 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혁이 서연을 끌고 간 방향으로 달렸다. 민혁은 서연을 차에 태우고 도망치려 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민혁의 힘은 너무 강했다. 넌 내 거야, 서연. 민혁은 그녀의 팔을 세게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난 누구의 것도 아니야? 내 마음은 지훈 거야. 그 순간 지훈이 나타났다. 그녀의 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서연이를 놔. 그녀는 민혁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민혁은 지훈을 비웃으며 말했다. 넌 끝났어. 베타.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내 민혁과 맞섰다. 두 사람의 싸움은 치열했다. 민혁은 알파로서의 힘을 과시했지만 지훈의 의지와 분노는 그를 압도했다. 그녀는 민혁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민혁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너 대체 뭐야?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서연을 풀어주었다.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고마워. 지훈은 서연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다신 너를 잃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알파 연합의 지원군이 도착했고 지훈과 서연은 다시 포위되었다. 혜진과 단체 멤버들은 그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너를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언론사의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고 그의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민혁과 알파 연합의 부패한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다. 기자들은 지훈과 서연의 이야기를 생중계했고 시민들은 그들의 용기에 감동했다. 알파 연합은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후퇴했다. 민혁은 체포되었고 지훈과 서연은 안전가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파 연합은 여전히 강력했고 그들은 복수를 준비할 터였다.
혜진은 지훈과 서연에게 말했다. 너희가 한 일, 대단했어. 하지만 이제부터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린 준비됐어요. 우리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같이 싸울 거야.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그들은 알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몇 달 후, 지훈과 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혜진의 도움으로 부산으로 이사했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카페의 이름은 자유였다. 그곳은 베타와 오메가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고, 알파들의 억압에서 벗어나 서로를 위로하는 장소였다. 지훈은 카페의 바리스타로 일하며 서연과 함께 매일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받아들였고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베타였지만 그녀의 용기와 사랑은 알파들조차 뛰어넘었다. 서연은 카페의 디저트를 만들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선사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는 여전히 지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완전하지 않았다. 알파 연합은 여전히 그들을 노리고 있었고, 민혁은 감옥에서 풀려나 복수를 다짐했다. 지훈과 서연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믿었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위협보다 강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젊은 베타 남성, 이준호였다. 그는 지훈과 서연에게 말했다. 너희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 나도 내 사랑을 지키고 싶어.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알았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베타와 오메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억압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날 밤, 지훈과 서연은 카페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반짝이는 바다는 그들의 마음처럼 잔잔하고 강렬했다. 지훈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기적이야, 서연이 말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기적이 아니야, 서연아. 이건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 사랑이 만든 거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웃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베타와 오메가로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두 여성으로서 자유와 생존을 쟁취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